그 속에서 내가 그동안 잘 살아왔다는 이런 어떤 확인이 좀 필요한 건데, 안녕하세요. 비어있는 책의 꾸미입니다. 오늘은 2022년 10월 19일 수요일입니다. 240일째 필사하는 날입니다. 저는 모래알 만한 진실이라도 박원서 작가의 에세이를 필사하고 있습니다. 통째로 필사를 하고 있고요. 오늘은 233쪽 필사하는 날입니다. 잠시 후 40분부터 필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새벽이 좀 많이 캄캄하고 좀 추워져서 조금 뭐라고 할까요? 아직 깨어있지 않은 기분? 그런 기분이 좀 들기는 하는데요. 이제 그런 계절이 온 거죠. 여름으로 갈수록, 그리고 제가 2월 22일 날 시작을 했는데, 봄으로 이제 갈수록 해 뜨는 시간이 조금씩 빨라지잖아요. 그리고 그러면 이제 밖에 날씨가 필사를 하는 동안에 이제 환해지는 그런 거를 보게 되고, 해가 뜨는 거를 이렇게 보게 되는데, 계절은 신기하게도 그 밖에 만약에 그 색깔로만 표현한다고 하면 같을 것 같은데, 봄이 될 때는 왠지 밝아지는 그런 기분이 들고, 지금처럼 이렇게 겨울로 갈 때는 점점 깊어지고, 이게 내가 분명 아침을 시작하는 건데도 불구하고 아직 깨어있지 않은 그런 기분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필사를 할 때는 사실 제가 이 새벽에 하는 이유가 좀 이렇게 깊은 느낌, 고요한 그런 시간을 찾아서 이 시간에 필사를 했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여름에는 사실 너무 밝기 때문에 조금 더 일찍 필사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저의 경우에는 좀 고요한 시간을 굉장히 이렇게 원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지금은 이렇게 가을이 깊어지고 겨울로 다가서다 보니까 이 시간이 좋기는 해요. 저하고는 조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환하지 않은, 하지만 이제 좀 밝아질 거니까 이 라이브를 딱 끝내고 나면 그제서야 푸르스름하면서 이렇게 해가 떠오르려고 막 하거든요. 아주 약간 밝아지는 정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오히려 여름보다는 이렇게 가을, 겨울이 조금 더 나에게는 이 새벽 시간에 필사하는 게 맞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실지 모르겠네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시간이 언제인지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제 필사를 10분간 하고요. 중간에 제가 몇 분이 남았는지 한 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자, 시작합니다. 제가 오늘 필사한 부분은 234쪽. 한 3분의 1 지점까지 썼습니다. 제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한 단락의 중간에서
멈추면 그냥 거기서 딱 끝내고 날짜를 써서 표시를 했는데요. 이제는 그 써야 할 부분이 조금밖에 안 남으니까 제가 좀 빨리 끝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단락이 끝나는 지점에서 이렇게 날짜를 써서 표시를 하느라고 10분이 지나서도 그 단락이 안 끝나면 조금 더 쓰는 그런 필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 중에 또 하나는 이 필사 지금 노트를 쓰고 있는 부분이 넘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줄을 만들어서 쓰고 가능한 이 필사에 들어가는 이 내용이 으로만 채워졌으면 하는데 제가 이렇게 매일매일 표시를 하던 거를 또 해야 되기 때문에 단락이 끝나야지만 그 뒤에 이렇게 날짜와 시간과 페이지를 적을 수가 있어서 웬만해서는 제가 이 단락이 끝날 때까지 필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은 한 50일 이 정도? 50일은 아니겠네요. 지금 234쪽까지 했고 282쪽인데 하루에 한 쪽씩 잡아도 50일 정도잖아요. 한 40일 정도면 끝날 것 같긴 해요. 중간에 이게 사진도 있고 제가 한쪽을 좀 넘게 쓰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한 40일 정도면 끝나기 때문에 그동안은 계속 이렇게 조금 10분의 필사 시간을 지나서 조금 더 쓸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오늘 이제 쓴 부분은 이 박은서 작가님의 어머님에 관한 이야기예요. 이 어머님께서 장수를 하셨지만 그 고향에 대한 그리움 막 이런 것들로 인해서 박은서 작가님은 조금 어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뭐였냐면 그 고향에 대한 엄마가 이제 그 6.25를 겪고 나서 휴전협정이 되고 고향을 가지 못하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에게는 그 자체가 내가 고향을 갈 수 없다는 그 자체가 굉장히 힘든 그런 일이 돼버린 거죠. 매년 때가 되면 아이들을 데리고 그 고향에 갔었었는데 그걸 못하게 된 거잖아요. 그리고 자신이 그 젊은 시절 너무나 고생하면서 살았던 것들을 이렇게 가서 보여주고 그거를 좀 뭐라 그래야 될까 보상을 받는다고 해야 될까요? 마음적으로 그런 것들이 이제 없어져 버린 거예요. 고향에 가서 내가 금요 환영하고 이것들을 내가 계속 사실은 나이 들면서 그 미래로 가기보다는 과거를 계속 곱씹게 되고 그 속에서 내가 그동안 잘 살아왔다는 이런 어떤 확인이 좀 필요한 건데 어머니는 그거를 이제 못 하시게 된 거죠. 그래서 나타난 증상이 뭐였냐면 이제 이 시간이 지날수록 박완서 작가님이나 그 오빠나 점점 이제 공부도 많이 하고 좋은 학교에 가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사는 형편이 좀 나아졌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어머니를 모시는 데 있어서도 조금 나아졌겠죠. 그러니까는 어머니 여기 표현을 어떻게 하셨냐면 어머니는 호강을 원하면 호강을 할 수도 있었다고 쓰셨거든요. 왜냐하면 그 자손들이 조금 넉넉한 형편이 되면서 그리고 이 점점 그렇게 여유가 있어질수록 어머니를 돌보려는 이 마음들이 더 강했을 거 아니에요. 어머니로 인해서 자기들이 이 남쪽으로 오게 됐고 여기서 공부도 많이 하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잘 살게 됐기 때문에 어머니를 호강시켜 드리고 싶은 마음이 좀 컸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어머니는 그거를 원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
좋은 물건을 사서 어머니를 좀 편하게 해주고, 그리고 새로운 음식들을 이렇게 먹게 하고 드시게 하면서 좋은 음식을 대접하면 엄마가 좀 기뻐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았던 거죠. 뭐 새로운 음식을 일일이 타박하는 증세부터 시작해가지고 고향에서 먹던 거, 그리고 고향의 어떤 생활 방식 이런 것들이 최고라고 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다른 것은 다 꼴도 보기 싫다고 하신 거예요. 그런 이제 증세를 보이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제 부모님한테 베풀려고 할 때 부모님들이 그거에 대한 그 만족도가 이렇게 표현으로 나올 때 대부분은 좋아하시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저희 이제 부모님이 계시지만 뭘 이렇게 해드리고 해도 그거에 대한 그 좋다고 하시는 게 별로 없으세요. 이게 비싸기만 하지 옛날 게 좋았고, 이게 어느 식당에 가서도 별로 만족을 못 하시거든요. 그게 이제 자기가 그 전에 누렸던, 하지만 되게 힘들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이제 붙잡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이 어머니 같은 경우는 강화도에 가시면 이렇게 정말 고향이 보이는 거예요. 고향을 갈 수 있는 뭐 차로 가거나 이렇게 하면 정말 지척인데 어머니가 거기를 못 가니까 시도 때도 없이 이제 거기 가서 그걸 바라보고 막 이 전쟁으로 인해서 고향을 못 가게 된 거에 대해서 막 악담을 퍼붓고 이러셨대요. 그리고 막 전쟁의 참상도 막 지긋지긋할 정도로 생생하게 그걸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이런 걸 한 거죠. 그런데 나중에 이제 박완서 작가님의 오라버님이 어떻게 됐는지는 아직 얘기가 안 나왔는데 그 고향에 대한 기억을 갖고 있는 게 박완서 작가님 뿐인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고향에 대해서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박완서 작가님밖에 없다 보니까 박완서 작가님은 너무너무 이제 힘드셨던 거죠. 엄마가 계속 고향 얘기를 하고 갈 수도 없는 곳에 대한 얘기를 계속하고 아무리 좋은 거를 갖다가 드려도 만족하실 줄을 모르고, 그리고 또 이제 어머니께서 계속 강화도에 가기를 원하시고 거기 가서 고향을 바라보는 거, 이런 것들을 해줄 수 있는 게 박완서 작가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는 박완서 작가님은 이제는 그만 좀 있고 싶은데 엄마로 인해서 계속해서 고향 생각을 해야 되고 그 얘기를 들어야 되고 이런 게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어머니가 나이가 드시면서는 박완서 작가님한테는 이 어머니를 만족시키고 어머니의 비위를 맞추고 어머니를 좀 이렇게 살아가게끔 하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게 반복되고 또 이제 듣기 싫은 소리도 계속 들어야 되고 이랬으니까 좀 힘들었겠고, 그로 인해서 이제 엄마 하면 고향, 고향 하면 엄마, 그러니까 연이어서 같이 박완서 작가님한테는 다가오기 때문에 고향에 대한 그런 그리움이나 행복 이런 것들이 추억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좀 지긋지긋한 그런 것도 갖게 된 거였겠죠. 그래서 이 어머니가 살아계시는 동안 만약에 어머니께서 조금 지금 90세까지 사셨지만 만약에 뭐 70세나 뭐 이렇게까지 사셨다고 하면 박완서 작가님은 또 약간 고향에 대해서도 약간은 다르게 그렇게 느끼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미 이제 할머니가 되는 나이까지도 또 더 노령의 노모를 모시고 살다 보니까 그런 점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저희 세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제는 노령 인구가 많아지고 의료 기술 때문에 굉장히 이제 장수하는 그런 시대가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노인이 노인을 부양해야 되는 이런 시대가 온 것이고, 이제는 좀 벗어나고 싶은 그런 과거에서 빨리 나오질 못하고 점점 이제 이어지는 그런 좀 세대가 된 거죠. 그래서 저의 경우는 이제 중간에 낀 세대이기 때문에 그 저희 자녀인 다음 세대까지는 그렇게 안 되도록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죠. 지금 이 나이에 우리의 노후는 자식과는 함께하기는 힘들겠다. 좀 분리되어야 되겠다. 그런 걸 좀 느끼고 있거든요. 저희 부모 세대는 저희 세대에게 완전한 희생을 했던 세대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모를 부양하고 그걸 온전히 다 이제 느껴야 되는 세대지만, 저희 세대는 그렇게 안 되도록. 왜냐하면 지금 박안서 작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좀 힘든 부분이 있거든요. 벗어나고픈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 자식 세대에게는 그런 거를 주고 싶지 않기 때문에 이제 저희는 지금 이제 노후를 막 준비하려고 하는 그런 이제 낀 세대인 거죠. 그래서 박완서 작가님의 이 어머님과 고향에 대한 이야기는 좀 아픔이 있습니다. 며칠 이제 안 남았고요. 제가 이 박완서 작가님의 책을 읽으면서 공감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 게 바로 이제 세대에 좀 나이 차이는 나지만 저도 이 세대에 조금 들어가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수요일이고 여러분 또 중간에 이제 주중의 중간을 향하는 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어떤 일적인 거나 진행되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또 많이 진행이 된 그런 요일인 것도 같아요. 누가 그러셨거든요. 이게 매일매일 조회하듯이 하는 얘기가 똑같아질 때 되게 힘들다 그러는데, 저도 약간 그런 거는 있는 것 같아요. 그나마 이제 저는 책 얘기를 하지만 나중에는 이 요일에 대한 얘기를 완전히 빼먹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끝날 때 이 요일 부분이 항상 보여서 저도 모르게 그냥 반복적인 얘기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날짜만 보고 얘기하지 말까 봐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내일 다시 필사하러 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내일 만나요. 안녕.